화제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연속대담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도의원 선거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죠. 강성희 화북동 선거구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를 믿어주셔서 이렇게 뽑아주신 화북 동민분들께 굉장히 고마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지지해주고 함께 해준 선후배랑 가족분들 그리고 선거운동원 봉사자분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화북의 현안들을 잘 풀어가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번이 두 번째 당선입니다. 네. 다시 도전을 하게 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거 환경도시위원회를 4년 내내 하다 보니까 제주의 현안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희 화북동 지역구의 현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좀 일관성 있게 어떤 행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이 좀 더 많아졌고요. 그런 책임감을 좀 느꼈기 때문에 재선에 다시 도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상대 후보와 100표 정도 차이로 그야말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네네네. 네, 쉽지 않은 선거였는데 승리하신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았고요. 지역구에서의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담하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뢰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 의원으로서 지역구 재선 이번에 이승하 당선인과 함께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지역구 여성 재선이 제주에서 처음이고 그야말로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의 여성은 굉장히 강인함의 상징으로 많이 표현되긴 하지만 정치적인 영역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계에서는 꾸준하게 여성의 정치적인 참여 확대를 계속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분들이 느끼는 또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가 그리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하 의원님하고 함께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선택을 받으신 만큼 어느 때보다 지역구 현안 해결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도 커졌잖아요. 네,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현안이 뭘까요? 이번에 저희가 그 지역의 하나하나의 어떤 현안들을 살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뭐냐면 화북동이 2016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미 어떤 성장의 동력이 많이 상실된 상황이다. 저는 그거의 두 가지 이유를 우리 화북 공업 지역과 그리고 거주 지역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현안을 굉장히 좀 집중 있게 다음 의정 활동할 때는 살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을 반드시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당선인께서 초선 당시에 환경도시위원장 역임하면서 개발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셨잖아요. 네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나 아쉬운 점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제주도의 지하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4년 내내 좀 씨름하면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주 도정에서도 물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체계를 좀 잡아가는 거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하수 연구센터라든지 그리고 제주대학교에 물 대학원 과정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좀 보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점은 제주도가 굉장히 자연 환경이 좋다 보니까 도시 계획 시설로 공원의 어떤 1인당 공원 면적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대규모 공원에 대한 어떤 공원 조성을 너무 늦게 시작해서 일몰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등봉 공원이라든지 중부공원이 민간 특례 사업으로 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됐고 그런 부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을까요? 이번에 관심을 두는 상임위원회는 농수축 경제위원회입니다. 좀 다른 분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1차 산업과 관련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기회가 별로 좀 없었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전반적인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탄소 중립 시대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고 우리가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사업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 부분들이 좀 일관성 있게 펼치려고 하면 그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 그런 의원이 좀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합니다. 네. 관련해서 도의원 역할이 도정 견제가 무엇보다 네네. 중요하잖아요. 네네. 물론 이번 도지사 같은 당에서 당선이 나오셨습니다만 견제가 무뎌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차기 도정에 대해서 뭘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 좀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현안에 대해서 같이 좀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의회에서의 목소리가 따로, 도정에서의 목소리가 따로 가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안들을 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풀어야 된다. 다만 저희는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행정의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재선이 되신 만큼 우선적으로 발의할 조례안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화북에는 그 화북 주공 1, 2, 3, 4단지가 굉장히 노후화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금 더 범위를 좀 확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시설에 대한 어떤 공간 개선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업지역을 뭐 이전하는 부분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제 공업지역의 환경관리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겠다. 그 부분을 제도화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차기 도의회 여성 당선인 9명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다른 때보다는 뭐 숫자적으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교육위원님이 한 분 더 많아지면서 지난번에는 8명, 이번에는 9명인데 다만 이제 내용적으로 재선 의원이 3명이고 초선 의원이 5명이고 그리고 교육위원이 1명이어서 조금 다양한 그런 의원 구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선 의원 3명의 역할들이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의정 활동을 하면 지역 주민분들이든 뭐 다른 분들도 여성의 어떤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도의회와는 다르게 어떤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번하고 뭐 크게 달라지는 지점보다는 일단 저희 그 제주도의 현안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갈등적인 구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통합적이면서 조정적으로 이렇게 그런 타협을 해서 어떤 문제 해결 방안들을 좀 찾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성의 정치 참여가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또 20, 30대 여성 참여가 아직은 더딘 점이 있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래도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젊은 층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도 도전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체계적으로 어떤 정치에 대한 준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뭐 여성 정치 뭐 아카데미라든지 여성 인력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좀 체계적인 그런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고 거기에 여성들이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도의원 공천 과정에서 여성 참여에 대한 의무 비율이 다른 네. 한편에서는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뭐 그거는 처음부터 그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었던 문제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계진수를 얘기를 하면은 한 성이 30%를 이렇게 30%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제주는 여전히 한 20%도 지금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도 이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역차별 얘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끝으로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이게 저희는 소통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현안이든지 다양한 목소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서로의 상대방에 대한 입장들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어떤 그 조정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재선 성공하신 만큼 차기 도의회에서 도민 삶의 개선에 대한 희망적인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